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그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틀 만에 입장을 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의를 표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며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침묵하던 대검찰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참고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통상의 주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의를 표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에선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냈고 검사장 결재까지 마쳤지만 항소 제기 만료를 7분 앞두고 대검에서 최종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결정 배경에 대검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을 겨냥해서 검찰은 그동안 구형의 절반만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조직적 항명이자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을 넘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수사팀의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 넘으면 항소하지 않겠다고 한 걸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수사팀을 겨냥했습니다.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각각 징역 8년에 처해지는 등 모두 검찰 구형량의 절반 넘게 선고됐다는 겁니다. 다만 추징금은 473억 원으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찍소리나 했습니까? 하자고 그러면 받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JTBC 연지환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등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초점 역시 외압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만 인정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검찰 수뇌부가 허가하지 않은 데는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승인이 갑자기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오더에 의한 것입니까?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국정조사 등을 비롯해 긴급 현안 질의도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의 초점을 외압에 맞춰야 한다면서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이라고 한 민주당 입장과 결을 달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 여당의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라고 하는 궤변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법무장관 등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지 나흘째인 오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무너진 5호기와 가까이에 있는 4호기, 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배승주 기자, 지금도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후부터 구조대원들이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 6호기를 발파 해체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면서 빠진 겁니다. 조금 어둡긴 한데 제 뒤로 보이는 가장 왼쪽 구조물이 4호기입니다. 5호기와 함께 취약화, 그러니까 잘 무너지도록 구조물을 미리 잘라놓는 사전 작업이 이미 100% 끝났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만큼 수색 구조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결국 특단의 조치로 4호기와 6호기를 동시 해체를 결정한 겁니다. 이러면 이번 주 초 해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 작업은 이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는데 최초에 발견했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구조가 왜 늦었습니까? 네, 40대 남성 시신이 수습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붕괴 직후 발견됐지만 구조가 지연되면서 오늘 시신이 수습된 겁니다. 눈앞에 두고도 구조하지 못한 구조대원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물들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갑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철골 사이를 비집습니다. 잠시 뒤 검은색 천으로 덮인 시신 한 구가 실려 나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직후 유일하게 구조대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매몰자 4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사고 1시간 20분 만에 철제 구조물에 팔이 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수색 중 하면서 그거 나오는 걸 보고 구조되도록만 많이 가슴 아프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구조대는 주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땅을 파가며 접근했지만 미로처럼 얽힌 구조물들은 김 씨의 숨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당시 투입됐던 한 구조대원은 JTBC와 통화해서 팔만 빠지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철판이 겹겹이 짓눌려 있어 사실상 상체가 압착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튿날인 7일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고 약 54시간 만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기적을 바랐던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 차 탄다고 4시 한 15분 되면 혼자서 자기가 밥을 챙겨 먹고 첫 차 타러 갑니다. 출근하고 그 이상 못 본 거지. 그냥 사고 난 날. JTBC 김일환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75시간이 지났는데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과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조금 전 사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참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동서발전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울산의 한 안전용품 판매점에 전화해 소화포가 급히 필요하다며 대리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판매점 측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860만 원 정도를 건넸습니다. 동일한 수법의 사기 행각은 음식점 등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기범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노쇼 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100여일 동안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일 때 연봉의 2배가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 구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앞다퉈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했습니다. 예금 주는 윤석열이네요. 오, 맞네요. 그래서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수감 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연봉의 2.5배에 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총 180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출금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한도가 채워지면 개인 계좌로 이체해 다시 영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도 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과세 표준액마저 설정이 안 돼 있어 국세청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는 2달 동안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만취 상태의 20대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해서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선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은 기자입니다. 까맣게 타버린 차량 2대가 갓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소하나들목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중국 국적 2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수원에서 술을 마신 뒤 20km 넘는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 현대 서울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오전 11시 5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피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고객분들께 경찰이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좀 알려드린 상황.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에도 서울 시내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영화를 보던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 게시글의 IP 주소 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뒤집힌 선박 곳곳을 구조대원이 살핍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전남 신안 가고도에서 81km 떨어진 공해에서 중국 어선이 뒤집혀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우리 해경은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는 중국 해경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이 이제 40일을 넘었습니다. 월급이 끊긴 공무원들과 또 식비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공항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셧다운으로 관제사 월급이 끊기면서 무더기 결항 사태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It doesn't make sense why we sitting here and we have to deal with this and they can't go get another plane. Trump and the Republicans need to get off their butt and start negotiating with the Democrats.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중단으로 저소득층은 식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미국 인구의 8분의 1에 달하는 4천만 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대법원은 이번 달 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라는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의회는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For this administration to go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just to get out of having to pay SNAP benefits for hungry kids is pathological levels of vindictiveness. The Democrat leader's proposal is a non-starter for the Republican majority.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라고 연일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Well, they feel better about our country right now, other than the shutdown, obviously, which is caused by the Democrats, could be ended by the Democrats in 2 minutes.
그러나 지난 4일 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공화당조차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조기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버리겠다고 한 걸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출근 논란과 함께 정부가 과로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지난 7일 이른 새벽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탄 차량이 총리 공저로 들어옵니다. 午前3時です。早くも高市総理が公邸に入ります。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문에 대비해 약 3시간 동안 준비 회의를 가졌습니다. 중의원 예산위를 앞두곤 이전 총리들도 일찍 출근했지만 새벽 3시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전날 밤까지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出来上がるぐらいの時間がおおむね3時頃だろうという話を受けまして3時に公邸の方に行きました。 하지만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워라밸을 간과하는 듯한 신호가 반복되자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일각에선 정부가 과로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다 실패했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면 운전기사나 경호원에게 부담이 되니 주말은 숙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과 과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감이 커진 지자체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김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진도항입니다. 제주도와 가까워 인근 주민과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매년 25만 명이 오갑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곳을 거쳐 제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포 KTX역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를 2-3번 갈아타고 2-3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의 발길은 더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우리 경제가 크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상가 건물들이.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구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KTX역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진도 구민들은 곧 있을 정부의 철도망 계획 발표를 앞두고 고속철도 연장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진도구는 KTX역이 들어오면 제주와 전남 경제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카페리가 들어오면 물류가 아주 급증하리라고 봐요. 목포역을 살리면서 솔라시도를 거쳐서 진도로 바로 오면은 국가 예산도 절감되고 거리도 직선 코스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분주합니다. 경북 봉화구는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가 있는 특성을 살려 K 베트남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시설과 국제학교 등을 갖춰 한국 속 베트남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강원 태백시는 문을 닫은 장성광 업소 부지에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탄 봉사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후원은 줄고 연탄 가격은 오르지만 활동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조승현 기자가 연탄 배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봉사자들이 지게에 연탄을 올립니다. 남성은 한 번에 6장, 여성은 4장씩 나릅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 보기보다 묵직한 느낌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젊은 사람들도 4장씩 배달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노인분들께서는 그거를 직접 나르기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은 봉사자들이 줄지어 서서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깁니다. 금세 땀이 흐르고 몸이 뻐근해집니다. 연탄 사용 과정은 좁은 골목길이나 가파른 고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연탄을 배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봉사자 없는 날은 연탄은행 관계자 한두 명이 배달에 나섭니다. 지게에 8장을 치고 손에 연탄 2장을 더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숙련자라도 깎아지른 계단에선 숨이 턱 막힙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이웃이 있어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연탄 하나 들질 못하고 그런데도 그걸 다 갖다가 거기다 내려 싸주고 그러니까 그게 고맙잖아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아직 전국의 6만 가구에서 연탄을 뗍니다. 하지만 연탄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고 연탄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2018년 한 장에 800원이던 연탄이 지난해 900원, 올해는 950원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연탄 쿠폰 액수는 지난해보다 7만 4천 원 줄었습니다. 기부와 봉사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탄이 없으면 이제 그들이 겨울을 지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탄은 이제 생명과도 같죠. 한 가정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연탄 100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모자란 만큼 나눔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버드나무들이 외래종 곤충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를 갉아먹고 또 심하면 고사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재형 기자가 가봤습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낙동강 하구 을숙도 생태공원입니다. 새와 곤충이 살고 있는 이곳의 주요 생태 자원인 버드나무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뼈처럼 가지엔 시커먼 구멍 수백 개가 뻥뻥 뚫렸습니다. 외래종 곤충인 유리알라카닐소가 지난 여름 나무를 뚫고 내부에 알을 낳은 흔적, 시큰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들은 내부 목질을 갉아먹으며 자라는데 본 줄기까지 심하게 갉아먹으면 나무는 고사하게 됩니다. 한 가지당 100개라고 치면 이 나무에 500개나 되는 시큰이 있는 거예요. 애벌레 하나하나가 다 나무를 먹고 다니면 이 나무는 속이 텅텅 비게 되어 있어요. 애벌레를 먹으려는 딱따구리까지 몰려와 버드나무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생태공원에는 이렇게 밑동만 남은 나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피해를 입어 약해진 나무들이 쓰러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베어놓은 겁니다. 2015년쯤 중국에서 유입된 걸로 보이는 유리알라카닐소는 부산과 울산, 인천 등 해안 지역에서 주로 활동 중입니다. 한동안 개체수가 줄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시큰도 많이 생겼고 점점 개체수도 성충이 보이는 개체수도 좀 늘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직접 성충을 잡는 것 말고는 약이나 트랩 같은 방제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 일부 해안에만 퍼져 위해 우려종까지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만큼 확산 속도와 범위를 더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연세대 학교의 한 인공지능 과목 강의의 시험 과정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중간고사에서 해당 수업을 듣는 600여 명의 수강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챗 GPT를 쓰는 등 부정행위를 한 걸로 추정됩니다. 담당 교수는 적발되면 0점 처리하겠다면서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기 정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에서 61%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가운데 하나인 53%에서 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겁니다. 박주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목표안은 이번 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가왕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비롯해서 3,000곡 넘는 노래를 만든 작곡가 김희갑 씨가 투병 중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젊은 음악인을 위해서 깜짝 선물도 전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철이에요. 이 거대한 비닐하우스가 악기가 돼요. 가을비 소리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던 이 사람. 고등학교 때 미군 부대에서 기타를 치다 1965년부터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도단한 우리 대중가요의 역사는 작곡가 김희갑 씨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있을처럼 갈 순 없잖아.
조용필의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그 겨울의 찻집,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김국환의 타타타 등 내가 나를 모르는데 3,000곡 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락부터 포크와 발라드 등 장르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시대의 온도를 정확히 짚어내 수많은 이를 위로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아내인 작사가 양인자 씨가 신춘문예 낙방 뒤 다음을 기약하며 적어둔 당선 소감에 곡을 입혀 탄생한 노래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 때문에 그 노래를 되풀이 듣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400곡 넘는 노래를 부부가 함께 빚어냈습니다.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희미해지는 기억마저 긍정하던 그가 너무 복잡하게 많이 생각나는 것보다 좀 잊을 건 있는 게 낫죠. 투병 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담은 다큐 영화가 10년 만에 완성된 자리. 청력도 약해진 터라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소감만큼은 힘주어 전했습니다. 정신없이 봤어요, 나는요. 기억하기도 참 어렵네요. 힘들 정도로 가슴이 벅찼어요. 생은 저물어도 노래는 영원할 수 있기에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부부는 이날 젊은 창작인을 위한 소중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져가서 많이 쓰라고 좀 꼭 좀 전해주세요.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지난 주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 선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고 21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이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받게 됐어요. 네.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우승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뜻깊고 야구 선수로서 네.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였는데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해에 첫 해 하게 돼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승 반지는 아직 안 받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우승하고 제작에 들어가서 내년 시즌 할 때 첫 경기 때 아마 홈 개막전 때 증정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도 참 설레는 순간일 것 같아요. 네, 빨리 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시리즈 7차전 마지막 이닝에 투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좀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나갔을 때는 긴장이 되지 않았고요. 네. 나가기 전에 제가 이번 포스트 시즌 때 백업 선수로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유격수 무키 배츠의 병살 수비 플레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요. 네. 그 순간은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일단 야마모토 선수의 투구가 잘 들어가서 맞자마자 병살타가 될 것 같았고 또 2루 베이스 쪽 근처 타구였기 때문에 유격수가 잡고 직접 베이스 밟고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까이에 가서 너가 해라라고 콜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버츠 감독이 월드시리즈 내내 기용을 하지를 않았는데 솔직히 좀 서운한 감정이 있진 않았나요? 서운함보다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저도 야구 선수고 시합을 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움은 있지만 모든 선수가 뛸 수는 없는 게 야구고 9명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만 그냥 잘 수행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즌에는 임했던 것 같습니다. 월드시리즈 6차전을 앞두고 로버츠 감독이랑 갑자기 달리기 시합을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상황은 경기 전날에 네. 연습 날에 이제 몸을 단체로 풀기 전에 네.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감독님께서 달리기 시합을 제안하셨고 네. 저는 당연히 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응했는데요. 네. 감독님께서 이제 의욕이 앞섰는지
갑자기 뛰다 없어지시더라고요. 김혜성 선수를 콕 집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하자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몸이 안 따라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따로 이야기한 건 없나요, 감독님이? 그때 시합할 때 $100 내기를 했는데 네. $100를 주셨습니다. 아, 인정을 하셨군요, 순순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의 마지막은 정말 화려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시작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 심정은 어땠나요? 일단 아쉬움이 제일 컸고요. 네. 하지만 제가 포스팅을 하고 다저스와 계약을 하는 순간에 마이너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실망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아쉬움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나아져야 내가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이너리그에 가서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월드시리즈 역전 우승의 최고 화제였던 인물이 이제 야마모토 선수인데 네. 평소에도 좀 친하게 지내나요? 네,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선수고 네. 나이도 또래다 보니까 네. 많은 대화를 해서 그나마 다저스 팀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야마모토 선수를 옆에서 봤을 때는 네. 뭐 배울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배울 점 너무 많죠. 네. 그냥 일단 진짜 정말 꾸준해요. 똑같은 거를 진짜 맨날 하니까 네. 너무 대단한 것 같고 하루도 안 쉬고 한국 프로야구는 6일 하고 월요일 날 쉬는데 네. 메이저리그는 뭐 10일에 한 번, 13일에 한 번 이렇게 쉴 때도 있는데 그 쉬는 날에도 저는 나오고 운동을 하면 야마모토 선수도 항상 나와서 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렇게 대단하고 잘하는 선수인데도 꾸준하게 하는 거 보면 더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오타니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타니 선수의 클래스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최고의 순간을 꼽자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이번에 아닐까요? 이번에 NLCS에서 네. 선발 투수 던지고 홈런 3개 친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역사에 남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 선수들이 이렇게 빅리그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네. 한국 야구 팬들은 많이 부럽기도 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네. 2006년, 2009년 WBC 때는 두 나라 야구가 좀 대등한 수준이다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가까이에서 보실 땐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활약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전국 그 WBC에서도 우승을 하고 또 일본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고 또 그게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야구도 아직 뭐 미래가 있고 그쵸.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서 나중에는 또 한국 야구가 다시 네. 일본보다 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최종 꿈은 어떤 거예요? 최종 꿈이요? 네. 최종 꿈은 어려운데 일단 영구 결번을 하는 게 일단 야구 선수로서 꿈이고요. 네. 네, 그게 최종 꿈인 것 같습니다. 영구 결번 너무 멋있잖아요. 네. 꼭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루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우승을 하고 왔는데 응원해준 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혹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하시면 카메라 어딜 봐야 돼? 여기 쓰리 보시면 이게 카메라요? 네. 맞습니다. 올해 잘하진 못했지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더 잘해서 팬분들께 야구장에서 많이 얼굴 보여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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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도 항상 활약해 주시기를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혜성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4도를 기록하고 체감 온도는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11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차츰 풀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